사람의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요. 한마디가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다른 한마디는 선을 긋듯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혹시 이런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따뜻하게 잘 지내던 누군가에게서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던 적 말이지요. 나 때는 말이야.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온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스르르 닫히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사실 단순한 경험담일 수도 있고 걱정에서 나온 조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묘하게 마음이 멀어지는 이유, 그건 아마도 그 말 속에 너는 아직 모르지? 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들어있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참 섬세해서 그 벽이 아주 작아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말은 따뜻한데 그 따뜻함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 속에서 만들어진 온도라면 그 온도가 쉽게 와닿지 않지요. 저 역시 그런 순간을 여러 번 마주해 왔어요. 누군가가 제게 조언을 해주는데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진심을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멀어지는 경험 말이에요.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 문을 닫았던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제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순간 참 많이 놀랐답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한 방식으로 말하고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얻은 기준이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지요. 사람들은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마음이 닿기를 원하는 거구나.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닿아야 어떤 조언도 어떤 지혜도 상대에게 편안하게 스며든다는 걸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 때는이라는 말은 결국 경험의 무게를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의 높이를 제시하는 말이 되기 쉽지요. 기준은 사람을 조금도 품어주지 않아요. 기준은 늘 서열을 만들고 기준은 늘 옳고 그름을 가르고 기준은 늘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보이지 않게 정해버립니다. 그 기준 앞에서 마음이 위축될 때도 있어요. 그 기준 앞에서 나를 설명해야 할 것 같을 때도 있고요. 그 기준 앞에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는 서열도 비교도 기준도 없는 관계일 거예요.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과거의 기준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지금의 마음으로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나 때는이라는 말이 가져오는 마음의 벽에 대해 조금 깊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준을 들이밀지 않고 누군가의 지금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의 속도와 방향을 그저 이해해주는 마음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 참 묘한 힘이 있어서 조금만 바뀌어도 마음이 통하고 조금만 둥그러져도 관계가 가까워지고 조금만 부드러워져도 상대가 내 옆에서 편안해집니다. 말을 통해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면 말은 칼이 되고 말을 통해 누군가를 품으려고 하면 말은 손길이 되지요. 사람은 이 손길 앞에서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말이 부드럽게 닿고 마음이 그 말 위에 살며시 앉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서로가 통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경험을 내세우는 힘이 아니라 경험을 내려놓는 용기일지도 모른다고요. 내가 옳았던 순간보다 내가 배웠던 순간을 떠올릴 때 사람은 더 따뜻해지고 내가 잘했던 방식보다 지금의 누군가가 편안해하는 방식을 바라볼 때 사람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쌓인다는 건 더 많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준을 내려놓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내려놓음에서 세대의 차이도 줄어들고 말의 벽도 낮아지고 서로의 마음에 조용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열리지요. 오늘 이야기는 그 작은 문을 여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 내 마음의 모서리를 조금 둥글게 다듬는 일, 내가 익숙한 방식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지금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는 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한 문장만 바꾸면 되지요. 나 때는이라는 말 대신 혹시 지금 어떤 마음이야? 어떤 점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이상할 만큼 부드럽게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의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당신에게 두는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은 누군가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누군가의 고민을 조금 덜어주고 누군가의 마음 문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말의 벽을 조금 낮추고 기준을 내려놓고 지금의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 이 마음 위에서 퇴계 이황의 지혜도 정약용이 보여준 열린 사고도 루이스가 이야기한 마음의 겸손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마음에 닿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누군가의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조용히 가라앉아 있다가도 어떤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기도 하니까요. 퇴계 이황은 그런 마음의 미묘한 결을 누구보다 세심하게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조차 말보다 마음이 먼저 가닿아야 한다는 것을 늘 깊이 생각했던 인물이었지요. 이황의 삶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그가 왜 그렇게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일생 동안 많은 제자들을 만났고 그 제자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마음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누군가는 빠르게 깨닫고 누군가는 천천히 헤아리며 누군가는 때로 멀리 돌아온 뒤에야 한 가지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사람에게는 알맞은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의 모양과 크기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요.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맞게 말을 골라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 이황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기준을 들이대는 방식의 말이었어요. 말은 조심스럽게 건네야 하는 것인데 기준이 섞이면 말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상대 마음을 다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흔히 내뱉는 나 때는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단단한 말의 대표일지도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아직 열려 있지 않은데 과거의 기준이 갑자기 탁 내려오면 그 말은 지혜가 아니라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이황은 이런 상황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한 제자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이황은 절대 내 때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가 무엇을 느끼는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 먼저 바라본 뒤에야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함께 내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가볍게 보지 않았고 상대의 마음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섬세하게 살펴보았지요. 이런 태도는 가르침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 말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황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황이 늘 강조한 가르침 중 하나가 마음의 흐름을 먼저 읽는 일입니다. 그는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도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럴 때는 조언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이 말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참 닮아 있어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우리의 과거 경험을 꺼내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상대가 처한 현실과 너무 다를 때 그 말은 도움보다는 조금의 거리감을 만들 때가 있지요. 이왕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내가 지나온 길과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 감정의 깊이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요. 저 역시 그런 상황을 종종 마주합니다. 누군가 제게 고민을 들려줄 때 어떤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지 한참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황의 가르침이 조용히 마음에 떠오르지요. 지금의 마음을 먼저 보고 그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만 건네라는 그 조용한 가르침 말입니다. 이런 태도로 보면 우리가 가진 경험도 언제나 지혜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경험은 분명 소중한 것이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말이라는 건 결국 마음의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 된 말인지 상대가 중심이 된 말인지 그 차이 하나로 말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지지요. 이황의 사람됨을 들여다보면 그는 언제나 상대의 중심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말을 골랐어요. 그게 배우는 사람에게는 어떤 격려보다 크게 다가왔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제자가 학문이 너무 어렵다며 자기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지요. 나도 노력하고 있지만 유독 뒤처진 것 같고 유독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괜히 작아지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때 이황은 제자를 꾸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들이대며 내 때는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절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며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가능성을 막지 않는다고요. 지금 조금 느릴 뿐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가까운 데서 빨리 피는 꽃도 있고 먼 곳에서 천천히 피는 꽃도 있으니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말은 제자에게 오히려 희망의 숨을 불어넣는 말이었지요.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지만 기준을 들이민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방식으로 전달된 말이었으니까요. 이황의 태도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전할 때 내가 쌓아온 기준을 바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먼저 천천히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시작일지도 몰라요. 말이란 참 묘하게도 상대의 마음을 옥죄기도 하고 또 풀어주기도 하지요. 그래서인지 이황은 늘 말의 무게보다 말의 방향을 먼저 세심하게 살폈어요. 그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아요. 그 중에는 기억에서 금방 사라지는 말도 있지만 마음 깊숙이 오래 머무는 말도 있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래 남는 말은 대부분 따뜻함이 담긴 말이에요. 그 따뜻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나 감미로운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이황은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 때는이라는 말은 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상대를 보지 않고 나를 먼저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황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을 조금 다듬는 것만으로도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은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할 줄 아는 모든 이에게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것을요. 나는 이렇게 느껴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에 위로받기도 하지만 결국 마음이 닿는 말만 오래 남는다는 거리요. 퇴계 이황의 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조용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건네는 말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상대의 마음에 가까워지고 조금 더 따뜻한 온도로 관계를 잇게 되지 않을까요?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아주 크고 깊은 울림을 주지요. 그리고 그 울림은 누구보다도 말의 벽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주는 길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꾸 익숙한 방식에 기대게 될 때가 있어요. 한번 성공했던 방법은 여러 번 반복하게 되고 설령 상황이 달라져도 그 익숙함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어제와 같은 방법이 오늘도 맞는 건지, 오늘 통했던 길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저는 언제나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 있었던 한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요. 그는 늘 시대의 변화를 먼저 바라보았고 그 변화에 맞는 새 길을 찾기 위해 삶 전체를 기울인 사람이었지요. 누구보다 학문에 깊었지만 그 깊이가
과거의 방식 안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글을 보면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그 지혜에 갇히지 않으려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 흔적들은 한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이 만들어낸 길이라고 저는 늘 느낍니다. 그런 그가 가장 멀리 했던 태도가 바로 내가 해봤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엔 경험을 나누려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기준이 되는 내면의 벽이 숨어 있지요. 정약용은 그 벽 앞에서 늘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잘 맞는 길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배운 지식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 지식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했지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옛 가르침 속에 있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요. 이 말은 나 때는이라는 말과 정반대의 길에 서 있는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과거의 기준을 들이대지 않고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대의 상황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방식이 늘 옳다고 믿는 마음이 생길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리요. 왜냐하면 그 방식이 통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의 누군가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정약용의 글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현실을 소중히 여겼는지 조용히 느껴집니다. 그는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다녔고 그들의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와 규칙을 만들고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조용히 글에 담았습니다. 그는 늘 현실을 말했고 현실 속에서 바뀌어야 할 점을 찾았고 그 변화의 필요성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천천히 건넸어요. 그런 정약용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을 살피지 않으면 말은 쉽게 벽이 되지요. 특히 나 때는이라는 말은 자칫 상대의 현실을 가볍게 만드는 말이 되기 쉬워요.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시간대에서 다른 문제 속에서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의 기준을 들이대면 그 마음이 조금은 무시당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요. 정약용은 이 점을 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시대를 보는 눈을 먼저 세웠어요. 내가 살아온 때와 지금 누군가가 살아가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했고 그 인정을 바탕으로 말의 길을 열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지금의 흐름 위에 올라가야 한다고요. 그 흐름을 보지 못하면 과거의 지혜도 경험의 무게도 오히려 짐이 되어 사람을 막는 벽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저는 이 말이 참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은 소중한 경험으로 쌓여 있지만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적용하려 할 때 그 사람의 지금을 무시하게 되는 순간이 생기니까요. 그렇다고 과거의 경험이 쓸모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경험은 분명히 큰 지혜예요. 하지만 그 지혜가 빛을 내려면 지금의 현실 속에서 다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지요. 정약용은 지혜는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더 깊어진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필요할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지혜는 더 따뜻해지고 사람에게 더 가까워진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을 꺼내기 전에 항상 세 가지를 먼저 살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살피면 자연스럽게 나 때는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여지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결국 사람의 지금을 보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약용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천천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함께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에 가까웠어요. 그런 태도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한 마음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때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은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말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으면 그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대가 지금 처한 시간을 바라보지 않은 말은 조금 차갑게 들리기도 하고 마음의 여백을 채워주지 못하기도 하지요. 정약용의 태도는 그 여백을 먼저 만들어주는 태도였어요. 상대에게 말하려 하지 않고 먼저 듣고 먼저 바라보고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 말입니다. 그는 늘 이런 마음이었지요.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상대에게도 반드시 맞는 길일 수는 없다. 삶은 사람마다 다르고 걸어가는 속도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생각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깊이 되새길 만한 지점이에요. 저는 이런 순간을 떠올려요. 누군가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있는지 그 감정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마음을 건너뛰고 바로 조언을 꺼내면 말은 쉽게 벽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말을 통해 상대를 돕고 싶어 하지만 말의 방식이 상대를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바로 그 넓은 마음을 깨닫게 해줘요.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지혜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을 통해 커진다고.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의 지금을 온전히 인정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그런 태도로 보면 나 때는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입에서 멀어집니다. 그 말은 내 경험을 중심에 두는 말이지만 지혜는 상대의 지금을 중심에 두는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정약용이 평생을 걸고 지켜온 마음은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람에게 맞는 길을 함께 찾는 것이었어요. 그 길은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었지요. 오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말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길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말이 벽이 아니라 손길이 되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다시 이어지지요. 사람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문이 하나 있다고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 문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조용히 열리기도 하고 또 어떤 말에는 아주 단단하게 닫히기도 하지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저는 한참을 그 문장 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겸손이라는 건 그저 고개 숙이는 태도 정도로만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루이스는 그것을 관계의 첫 번째 문, 마음을 열게 하는 첫 번째 손길이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교만. 하지만 그 교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들 속에 숨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의 대표가 바로 나 때는 말이야 같은 말이 아닐까? 저는 조용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중심에는 내가 옳고 내가 더 알고 내가 기준이라는 마음이 아주 조용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루이스는 이런 마음을 사람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마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상대가 가진 경험을 가볍게 만들고 상대가 지금 느끼는 고민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지금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 때는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그 소중함이 아주 쉽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치 지금의 내가 선명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어쩐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아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문을 다시 여는 일은 처음 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말이 참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말 하나가 그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조용히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루이스는 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상대를 들어올리는 말인가 아니면 자신을 들어올리는 말인가? 이 질문은 저에게도 참 많이 남았어요. 말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방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상대를 들어올리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넓히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들어올리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좁히고 관계에 조용한 긴장을 남기지요. 루이스는 인간의 본성 속에는 누구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있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 그 경험이 만들어준 자부심, 그 자부심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기준이 되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의 마음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조용히 등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누군가와의 대화가 어느 순간 흐트러지기 시작했던 때를 떠올린 적이 있어요. 분명 서로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공기가 변하고 상대가 말수를 줄이고 내가 말하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그때를 되돌아보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을 꺼내려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상대가 살아온 시간보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더 옳다고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행동이나 말투 속에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지 않았을까? 뒤늦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루이스는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연기가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를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요. 이 말에 참 큰 위로를 느낍니다.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이 마음으로 보면 나 때는이라는 말이 왜 사람 사이에서 그토록 많은 벽을 만드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내 자리를 강조하면서 상대의 자리를 좁히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루이스는 사람은 누구나 서로를 돕고 싶어 하지만 돕는 방식이 교만으로 바뀌는 순간 그 도움은 상처가 되기 쉽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교만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 속에 섞여 나오기도 하지요. 그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말이 상대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자리를 빼앗는가? 이 질문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건네는 일, 그건 참 따뜻한 행동이지만 그 조언이 상대의 자리를 빼앗는 순간 그 말은 무게를 갖고 상대의 마음을 눌러버리지요. 루이스는 이런 상황을 내 경험의 왕자를 상대에게 씌우려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도 이 자리에서 시작하라고. 내 방식이 옳았으니 너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에게 맞는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했지요. 사람은 자기 자리가 편안할 때 말도 잘 듣고 마음도 잘 열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흔들리는 순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게 되어버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루이스의 메시지는 조용히 깊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이 아니라 존중에서 열리는 문이라고요. 존중은 상대를 나와 같은 높이에 두는 마음이고 때로는 상대를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지요. 그런 존중이 있으면 지혜도 전달되고 조언도 따뜻하게 스며듭니다. 하지만 존중이 없으면 지혜는 교만이 되고 조언은 기준이 되고 말은 벽이 되어버리지요.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크기만큼 타인을 받아들인다고요. 마음이 좁으면 말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넓으면 말은 부드러워진다고요. 저는 때때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이 말을 떠올리곤 해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굳어 있을 때, 조금만 기준이 앞설 때,
조금만 고집이 스며들 때 말의 온도가 달라지는 걸 스스로도 느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루이스의 문장이 조용히 귓가에 떠오릅니다. 지혜는 고집이 아니라 겸손에서 시작된다고요.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와닿아요. 우리가 살아오며 쌓은 경험은 정말 큰 자산이지만 그 경험이 기준이 되었을 때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 지혜를 멀리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혜는 배우려는 마음에서 생기지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루이스는 말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요. 이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지요.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먼저 내 경험을 꺼내기보다 그 사람의 지금을 묻는 마음,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다. 이 말이 나 때는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이에요. 루이스는 겸손이란 결국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라고 했어요. 그 질문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상대가 나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 태도가 있는 곳에서 대화는 부드럽게 흐르고 관계는 견고하게 이어지고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리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경험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넓이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루이스가 남긴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사랑은 누군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바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요. 이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네고 싶다면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공간을 넓혀주는 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공간을 좁히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과 내일을 꽉 채워주는 말입니다. 오늘 루이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저는 다시 한번 말의 무게를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혜로운 말은 기준을 들이대지 않고 겸손한 마음에서 태어나고 상대를 더 넓게 바라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의 온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만 말은 벽이 아닌 따뜻한 다리가 되지요. 이렇게 세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따라오다 보면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또렷해져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 결코 화려하지도 강압적이지도 않고 그저 조용하게 다가와 마음을 감싸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상대 마음에 닿을 만큼만 조심스럽게 건네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황은 마음을 먼저 읽어야 말이 닿는다고 알려주었고 정약용은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지혜도 길을 잃는다고 말해주었지요. 그리고 루이스는 말의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 관계는 조용히 무너진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면 한 줄기가 조용히 이어져요. 그 줄기는 말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우리 내면의 태도에 가까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내 기준과 경험을 중심으로 표현되는 순간 그 도움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 마음은 오히려 무게가 되지요.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말 한마디 때문에 눈물이 멈추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래된 오해를 풀기도 하지요. 말이라는 건 참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 모두 다르게 들립니다. 누가 말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 그 작은 차이가 상대에게는 아주 큰 울림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나 때는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곰곰이 바라보게 돼요. 이 말에는 과거의 방식이 지금도 맞을 거라는 마음이 숨어 있고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기준이 숨어 있으며 상대의 현재를 인정하지 않는 감정이 아주 조용히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경험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자주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다만 그 표현에 우리의 기준이 너무 강하게 실려 있어서 나도 모르게 상대를 작아지게 만드는 힘이 숨어 있다는 점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자신을 가르치려 들 때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을 이해하려 할 때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지요. 이 둘의 차이는 말의 방향에서 시작돼요. 내가 중심이 되는 말인지 상대가 중심이 되는 말인지 상대의 경험을 듣기 전에 내 경험을 먼저 말하면 그 말은 기준이 되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면 그 말은 위로가 됩니다. 이 차이는 너무 크지요. 말은 비슷한데 마음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저는 살다 보면 말을 통해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보다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이 더 선명하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말의 힘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말은 쉽게 사람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지혜를 다시 조용히 떠올리며 우리의 말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상대의 자리를 넓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은 항상 선택할 수 있어요. 과거 기준을 꺼낼 수도 있고 지금의 마음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선택이 사람의 마음을 더 오래 붙들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이어갈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하게 들어주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바람을 채워주는 순간 관계는 이상할 만큼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은 결국 서로의 마음이 만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더 금세 부서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이 그 다리를 지키고 어떤 말이 그 다리를 흔드는지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해졌지요.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으면 그저 공기 속에 흩어지는 소리일 뿐이고 조금 서툰 말이라도 상대의 자리를 넓혀주는 말이라면
오래오래 마음 깊은 곳에 남는다는 걸요. 우리의 하루 속에서도 말을 건네야 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지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때마다 오늘 나눈 이 세 사람의 지혜가 작게라도 떠올라 준다면 관계는 더 부드러워지고 말의 온도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질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건 내 기준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편안하게 이어지는 관계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지키는 가장 깊은 힘일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먼저 건넬지 고민되는 순간이 오면 내 때는이 아니라 지금 너는이라는 말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고요. 상대를 기준으로 보는 말, 그 마음에서 나온 문장은 배려가 되고 온기가 되고 관계의 숨이 됩니다. 당신이 건넬 그 부드러운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또 말 한마디에 살아갈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 오늘 하루의 어느 순간이라도 조금만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더 낮은 목소리로, 그리고 조금만 더 넓은 시선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상대의 마음에 머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도 조용히 이러한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지혜는 완벽한 말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려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고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 역시 더 따뜻한 자리로 나아가게 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지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가 말 때문에 무거워지기보다는 말 때문에 가벼워지고 말 때문에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당신의 공감과 구독 한 번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오래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의 지혜를 내일의 위로로 바꾸어 줄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밤과 따뜻한 내일이 이어지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